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사 필기 핵심 기출문제 3회분을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순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기이론 1번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기전력 1.5V, 내부 저항이 0.15인 전지 4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이것을 단락했을 때 단락 전류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죠. 이 단락이다.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예, 단자를 선으로 연결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건전지 4개를 자, 이렇게 건전지 4개를 한 줄로 연결하고 선으로 연결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건전지는 각 내부 기전력과 내부 저항이 있겠죠. 자, 이렇게 4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기전력과 합성 내부 저항을 알면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성 기전력은 연결 개수 곱하기 내부 기전력, 합성 저항은 연결 개수 곱하기 내부 저항이 되겠죠. 4개를 연결했습니다. 기전력은 1.5V가 되겠습니다. 그럼 6V가 되겠죠. 자, 저항도 4개를 한 줄로 연결했으니까 곱하기 0.1 하니까 0.4oh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니까 합성 저항은 0.4ohm입니다. 그리고 합성 내부 기전력은 6V가 되겠습니다. 4분의 60이 되겠죠. 4분의 60이니까 15A 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도전율을 나타내는 단위는 도전율입니다. 자, 도전율은 전류를 잘 흘릴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도를 나타내는 나타내는 것이 도전율이다. 이렇게 자,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그리고 쉽게 오래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도전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래서 저항을 표현을 할 때 로 A분의 L ohm입니다. 이렇게 배우셨죠? 자, 여기서 로는 저항의 재질, 저항의 재질의 고유 저항이죠. 고유 저항. 고유 저항은 도전율과 반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저항을, 전류를 흘릴 수 어려운 정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A가 전선의 단면적이죠. L이 전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을 로 곱하기 A분의 L 또는 뮤 A분의 L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뮤가 투자율입니다. 그래서 투자율의 단위를 물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식에서 투자율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는 RA분의 L이 되겠죠. 그래서 저항의 단위는 oh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면적의 단위는 제곱메타, 길이의 단위는 메타가 되겠죠. 자, 그럼 메타가, 단면적은 제곱메타, 즉 메타가 2개죠. 하나. 그래서 옴 메타 분의 1, 옴 메타 분의 1은 자,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옴 분의 1 곱하기
메타 분의 1. 자, 그래서 옴 분의 1은 어떻게 해요? 모로 나타냅니다. 모. 그래서 모 퍼 메타. 자, 이렇게 도전율의 단위는 모 퍼 메타로 나타낸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L이 5옴이고 오메가 C분의 1이 25옴의 LC 직렬회로에 100V 교류를 가했을 때 전류는 LC 직렬회로다. 자, 전원이 있겠죠? 전원. 자, 이게 코일입니다. 코일과 컨덴서가 직렬로 연결이 됐다. 그럼 코일의 용량은 XL이죠. 리액턴스. 자, 콘덴서의 용량은 SC가 되겠습니다. 자, 이 리액턴스, 즉 코일에 의한 리액턴스와 콘덴서에 의한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이죠. 단위가 옴이 되겠습니다.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며 역시 단위가 옴이 되겠습니다. 자, 이 XL과 XC를 리액턴스라고 하죠. 리액턴스.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저항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죠. 그럼 저항과 리액턴스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가변된다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3번에서는 오메가 L이 5옴이다. 자, 계산은 이미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C분의 1을 25옴이라고 했을 때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할 때 100V입니다.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 I는 옴의 법칙에서 R분의 V인데 교류 전원에 의한 교류 회로는 어때요? 임피던스를 쓰면 되겠죠. 임피던스 분의 V. 자, 임피던스는 이 회로가 리액턴스만의 회로이기 때문에 리액턴스 분의 V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리액턴스는 XL-XC가 되겠죠. 자, 그래서 XL은 5옴이 되겠습니다. 5옴 마이너스 XC 콘덴서에 의한 리액턴스가 25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호가 플러스는 유도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용량성이 되겠습니다. 유동성은 코일 성분이 더 많을 때, 용량성은 콘덴서 성분이 더 많을 때 용량성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리액턴스가 용량성인데 20옴이 되더라. 자, 그래서 20분의 V가 100V 해서 5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5A고 용량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A 용량성 해서 3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적이 5제곱센티미터, 길이가 1m, 비투자율이 103인 환상철심의 600호의 건선을 감고 자, 여기에 0.5A 전류를 흐르게 한 경우에 기자력은 어떻게 되느냐? 기자력은 F죠. 기자력 F는 N 곱하기 I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N번 감고 I 암페어를 흘렸을 때 어떻게 되나요? 자석이 되죠. 그러니까 자석이 되니까 자속이 나오고 자석이 존재하는 공간이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력의 크기는 N번 감고 전류 I 암페어를 흘렸으니까 N 곱하기 I로 나타내며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n번 감았습니다. 단위가 턴이죠. 아예 암페어로 흘렸습니다. 전류는 단위 암페어죠. 그래서 암페어 턴, 이렇게 기자력의 단위는 암페어 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해요? 철심에 600회를 감고, 600회가 n이죠. n 감고 전류는 0.5A 전류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600 곱하기 0.5 하니까 300A 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C1이 1 마이크로페럿, C2가 2 마이크로페럿, 3번이 C3죠. C3가 2 마이크로페럿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이 되겠느냐? 예. 콘덴서가 1 마이크로페럿, 2 마이크로페럿, 그리고 2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콘덴서의 직렬 연결은 저항의 반대,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콘덴서와 저항이 왜 반대가 되느냐? 저항은 rho A분의 L 옴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비해서 정전 용량 C는 입실론 L분의 A 페럿이 되겠죠. 페럿 해서 어떻게 되나요? 단면적과 길이와의 관계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질도 반대가 된다. 콘덴서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 콘덴서의 병렬은 저항의 직렬.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쉽고 오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콘덴서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과 같다. 저항에서 병렬은 어떻게 되나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별해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항 두 개의 병렬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합분의 곱이더라.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옴이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응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5번 문제는 콘덴서가 3개가 직렬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2개가 용량이 같습니다. 2개가 용량이 같고 저항도 여기서도 또 별개가 있죠. 저항의 용량이 같을 때 같을 경우에 합성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저항의 합성 저항은 어때요? N분의 R이었죠. 그래서 용량이 같은 컨덴서의 직렬 연결도 어떻게 해요? N분의 C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덴서가 2개가 연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2 마이크로페럿과 2 마이크로페럿. 자, 여기까지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2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컨덴서의 용량은 2 마이크로페럿입니다. 자, 그러면은 1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1 마이크로페럿과 1 마이크로페럿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와 같다. 자, 그럼 1 마이크로페럿과 1 마이크로페럿이 용량이 같죠. 그래서 역시 N분의 C 2개가 연결이 되었는데요. 하나의 정전 용량은 1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래서 합성 정전 용량은 2분의 1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럼 5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같은 2개의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로 접속
하였을 때의 몇 배인가? 자,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기준은 뭐뭐보다 혹은 뭐뭐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병렬 접속 연결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의, 그래서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의, 자, 이게 기준이 되겠죠. 자, 이것도 잘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준은 뒤에 제시가 되는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로 연결했을 때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의가 있고 뒤에도 의가 있어서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뒤에 표현되는 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직렬분의 C 병렬이 되겠습니다. 같은 용량을 연결한 개수죠. 네. 그래서 같은 용량을 연결했을 때 직렬은 저항의 병렬과 같아서 N분의 C가 되겠고, 병렬은 저항의 직렬과 같아서 NC가 되겠죠. NC는 또 1분의 NC가 돼서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쪽의 곱이 분모, 먼 쪽의 곱이 분자가 되겠죠. 분자. 그래서 C분의 N제곱 C, 그래서 C와 C는 약분이 되니까 N제곱배로 증가하게 된다. 자, 그런데 N이 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해서 2가 되네요. 그래서 2의 제곱배로 증가된다. 그래서 4배로 증가한다. 6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전자수가 많아져서 전자수가 해서 증가하게 돼서 전기를 띠게 된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대전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대전됐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전이 되어서 땅과 연결이 되면은 방전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되었다.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결선에서 승간전압의 전압 VL과 상전압 VP의 관계는, Y결선은 각 상별 권선이 한 점에서 모두 연결이 된 결선을 Y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중간에 각 권선이 붙어 있는 점을 중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전압은 각 권선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VP가 되겠죠. 승간전압은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을 승간전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Y결선에서 이 VP와, 이렇게 VP가 요 길이죠. VP와 승간전압의 거리는 다르죠. Y결선에서 VP와 VL은 같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이렇게 권선을 통해서 흐르는 IP가 선을 따라서 흘러나가는 전류가 IL, 선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류가 선전류, 즉 선을 따라 흐르는데 연결점이 없죠. 그래서 전류는 IP는 IL, 즉 전류는 같다. 상전압과 선전류가 같다. 그러나 이 상전압과 선간전압은 같지 않으면 앞에 루트 3을 곱해주면 같아진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Y결선은 전류가 같고 전압은 루트 3을 상전압에 곱해줬을 때 같아진다. 자, 이것을 별해로, 별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별해. 자, Y전류, Y결선은 전류가 같다. 그 전류는 어떤 전류가 있습니까? IP는 IL과 같다. 전류가 같으니까 전압은 같지 않겠죠. 전압은 앞에 루트 3을 곱해주면은 같아진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전압과 승간전압과의 관계는 같다라는 것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아니라 전압을 말해줘. 전류는 같고 전압은 앞에 루트 3을 곱해줘야 같아지죠. 예, 그래서 전압은 이렇게 상전압에 루트 3을 곱해야 같아진다.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겠죠.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회로에서 기자력을 주면 자로의 자속이 흐른다. 그러나 기자력에 의해 발생되는 자속 전부가 자기 회로 내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로 이의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도 있는데 이와 같은 자기 회로 이의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변압기의 부분에서 철심의 권선을 감고 전원을 연결하면은 어때요? 자속이 만들어지겠죠? 이 자속이 자로를 따라서 흐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 자속 파이는 모든 물질을 통과한다. 자연계에서 모든 물질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로를 통해서 흐르지 않는 자속도 있을 것이다. 예, 자로를 통해서 흐르는 이런 자속도 있지만은 자로를 통하지 않는 이 자속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속을 누설 자속이다. 리퀴시 매그네틱 플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속, 그러니까 누설 자속이다. 만약에 전류가 이와 같은 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데 선을 통하지 않고 선을 벗어나는 전류는 누설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설 자속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100헨리가 되는 코일에 전류가 1초 동안 0.1A만큼 변화시키면 유도기전력은 전자 유도 법칙, 즉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 유도 기전력 E는 크기만 보겠습니다. L dt 분의 di. D는 디퍼렌셜 해서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변화량. 그래서 자체 인덕턴스가 100헨리니까 100 곱하기 다음 시간 변화가 1초 동안 했으니까 시간은 1초가 되겠습니다. 1초 동안에 해서 0.1A만큼 변했습니다. 암페어만큼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 중에서도 그래서 LDT분의 DI는 1차식이죠. 그래서 답은 2번 10V, 10V가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 중에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그것에 작용하는 힘은 어느 값과 같으냐? 자, 전기장 중에 단위 전하를 놓았다. 자,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양 전하 혹은 양과 같은 금속판에 전원을 연결하고, 그럼 각 전원에 이 전하가 각 극판에 전하가 축적이 되겠죠. 축적이 되겠습니다. 축적이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전하에서 부전하 쪽에 에너지의 흐름이 발생을 할 것이다. 에너지의 흐름이, 그럼 이 에너지의 흐름 하나를 이제 전기력선이 되겠고, 전기력선의 이런 묶음, 즉 모임이 전속이 되겠습니다. 전속이 존재하는 곳을 전기장, 전개가 되겠죠. 이 전개에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단위 전하가 1쿨롱이죠. 1쿨롱을 놓았을 때, 그래서 전개 내에, 전기장 내에, 전기장 내에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단위 전하가 1쿨롱이죠. 1쿨롱의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그 점에서의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바로 전기장 혹은 전개의 방향이고, 역선의 밀도가 전기장, 전개의 색이다. 자, 이렇게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전기력선의 성질에서 배웠죠. 그래서 놓았을 때 그게 작용하는 힘이 바로 전장의 세기와 같다. 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전격의 90% 전압을 가했을 때 전력은 몇 와트가 되겠느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력을 물었으니까 전력 P는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뭐로 주어졌나요? 저항 R과 전압으로 나타냈네요. 그래서 전력 P를 저항과 전압과의 관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R분의 V의 제곱 와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전력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어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력은 1kW 전력인데요. 저항에 전격의 90% 전압을 가했을 때, 달라지네요. 어떻게요? 전압 조건이 변경이 돼서 전압이 V볼트에서 0.9V, 즉 90%의 전력으로 전압이 바뀌어졌네요. 그래서 P-는 R분의 0.9V의 제곱 하니까 0.81 R분의 V의 제곱. 원래 R분의 V의 제곱인 P가 0.81배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0.81 곱하기, 자, 1kW니까 1000W죠. 여기서 몇 와트냐라고 와트로 물었으니까 1000 곱하니까 810W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로민 저항 3개가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Y 결선으로 환산하면 한 상의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3번 문제는 같은 저항
혹은 임피던스라고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저항, 여기는 저항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저항의 환산이 되겠습니다. 환산. 다시 말씀드려서 저항이 Y로 Y 접속이 되어 있을 때 저항 R옴이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다. 자, Y 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되느냐 해서 3R로 되어 3R로 변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림을 사진을 찍듯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이 다 떨어져서 붙어 있죠. 그래서 저항 R이 같이 저항이 붙었다. 저항 세 개가 붙었다. 그럼 3R이 되니까 3R 이렇게 쓰셔서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Y결선 저항이 델타 결선으로 되려면은 R이 3R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델타 결선이 된 저항이 Y 결선으로 바뀌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이제 반대로 바뀌어야 되죠. 반대로 바뀌니까 3R이 R이 되니까 3분의 1을 곱하면은 바로 R, Y 결선에서의 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세 개의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Y 결선으로, 델타 결선이 되어 있는 것이 Y 결선으로 하니까 앞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R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5cm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두 개의 평형 도선에 각각 10A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를 때 도선 1m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는 두 개의 평형한 도선에 10A 전류를 같은 방향으로 흘릴 때 도선 1m당 발생하는 힘이에요. 도선 1m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세요. 자, 그래서 이 힘 F는 2 곱하기 R분의 I1 곱하기 I2 곱하기 10의 7성 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5cm 간격으로 5cm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05분의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위 메타당,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은 그래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뉴턴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평행하는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공식이고 시험 문제에 중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단순히 힘의 크기만을 말했는데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과 일치를 시키고 나머지 손가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다. 자, 똑같겠죠? 같은 방향이니까. 자, 그렇다면은 안쪽에, 도선 안쪽에서 작용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때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상쇄가 돼서 자기장은 작아질 것이다. 도선 안쪽에서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크죠. 상대적으로 커서 힘은 어때요?
자기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두 평행하는 도선은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즉 흡입력이 작용하죠. 자, 이제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방향의 전류에서는 흡입력이 발생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은 1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뉴턴의 힘이 작용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100V 800W 역률이 80%인 회로의 리액턴스는 몇 옴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죠. 일반적으로 임피던스와 저항 리액턴스와의 관계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생각하시는 것이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은 세 각 중에 한 각이 삼각형의 네 각, 세 각 중에 한 각이 990도인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밑변을 저항, 높이를 리액턴스, 빗변을 임피던스, 그리고 사이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과 같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이렇게 우리가 C자를 쓰는 것과 같이 시점은 분모 그리고 총점은 분자겠죠. 그래서 임피던스 분의 R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저항과 리액턴스, 임피던스의 관계, 역률과의 관계를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15번에서 우리 임피던스를 알아야 되는데 임피던스는 I분의 V죠. 자, I분의 V.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류를 알 수가 없네요. 그럼 전류부터 먼저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류는 단상 유효 전력이니까 V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겠죠. 그래서 V는 100V입니다. 역률은 0.8이고요. 유효 전력은 800W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0분의 800은 10A. 자, 그래서 임피던스는 10분의 전압은 100V니까 15옴. 그래서 15옴입니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10분의 R은 역률은 0.8입니다. 80%입니다.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저항은 그래서 8옴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임피던스의 식에 의해서 리액턴스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나요? 리액턴스는 자, 보겠습니다. 리액턴스를 구하는 식을 좀 보겠습니다. 임피던스의 제곱은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고 리액턴스의 제곱은 임피던스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이 되니까 리액턴스는 루트 임피던스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자,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리액턴스의 제곱은 임피던스의 제곱 마이너스 어때요? 저항의 제곱을 제곱권 루트 하면은 구할 수 있다라고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면은 루트 임피던스가 10입니다. 10의 제곱 R이 8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100 마이너스 64 루트 36이죠. 루트 36은 6옴. 그래서 리액턴스가 6옴이 되겠습니다. 6옴. 여기 R은 8옴이고 리액턴스는 6옴이 되겠죠. 자, 그래서 15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B사인파 혹은 비정연파라고도 하죠. 비정연파의 구성은 첫째 직류, 두 번째 기본파, 세 번째 고조파죠. 자,
기본파를 F1이라고 할 때 고조파는 N 곱하기 F1이 되는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고조파, 직류분, 기본파, 순시파죠. 순시파. 자, 그런데 이 순시파는 교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그때그때 시간에 따라서 지인폭이 다르기 때문에 순시파로 나타내죠. 그래서 순시파 V는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볼트다.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Vm은 최대치가 되고 사인은 정연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죠. 오메가는 각속도 2파이 F입니다. T는 시간이고요. 세타는 위상각이 되겠습니다. 위상각. 이렇게 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교류를 잘 공부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질 중에서 강자성체로 짝지어진 것은 자화에서 자성체가 자석에 접근하면서 어때요? 자석이 되는 것을 말하죠. 이게 자화다라는 게 자성체는 자석이 아닙니다. 자석을 접근함으로써 자석이 되는데 어떤 자석으로요? 상자성체가 있고 반자성체가 있고 강자성체가 있죠. 예, 상자성체는 자화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극으로 자화가 된다. 다른 극으로, 즉 자석과 다른 극으로. 반자성체는 같은 극으로, 자석과 같은 극으로 자화가 됩니다. 강자성체는 다른 극으로 자화가 되는데 어때요? 세기가, 자개의 세기가 크다. 자, 원인은 뭐냐? 이 원인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원인은 비투자율이 1보다 커서, 비투자율이 1보다 작아서, 그리고 강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많이 커서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강자성체는 어떤 그런 물질들이 있느냐?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자성체는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이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니코 철망, 니코에 철망이 씌워져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30년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철, 니켈, 코발트 4번이 답이죠. 망간.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력선. 자석을 자기다. 자석의 성질입니다. 자, 그럼 어떤 성질이 있느냐? 같은 극은 민다. 반발력이 되겠습니다. 반발력. 그래서 다른 극은 당긴다. 흡입력이 되겠죠. 흡입력. 자, 이것이 바로 자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극과 S극을 마주보고 설치하게 된다면 자기에 의해서, 자석의 성질에 의해서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상의 실선을 끈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하고, 자기력선의 묶음을 자속이죠. 자속. 그리고 자기력선, 자속이 존재하는 공간을 자기장, 자장, 자개라고 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기장의 모양을 나타낸 선이다. 그래요. 이 자기력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력선. 자기력선은 조밀할수록 자기력이 크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의 밀도가
바로 자기력의 세기를 나타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향한다. 향한다. 자, 이것은 물론 외부입니다. 나와서 향하니까. 그럼 내부는 자석의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향하죠. N극으로 향한다. 그래서 자기력선은 연속적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고, 자석의 내부에도 자기력선 존재한다는 거 꼭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석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자석보다가 뭐 자속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속. 자기력선은 교차된 곳에, 자기력선은 봐요. 교차되지 않죠. 자기력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혹은 병행한다. 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기본적인 자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것보다가 기본적인 사항, 개요부터 먼저 파악을 하시고 붙여서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 좋으시겠죠. 다음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RL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은, 자, 저항과 인덕턴스가 코일이 직렬로 연결이 됐습니다. 저항입니다. 그래서 인덕턴스, 코일입니다. 해서 나타나는 임피던스의 크기는, 임피던스의 크기, 코일에 의한 리액턴스를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리액턴스는 오메가 L,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저항과 코일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나는 것을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L이 되겠습니다. JXL. 그리고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터, 그래서 앞에 그 제곱 플러스 뒤에 그 제곱. 자, 이렇게 임피던스의 성분을 나타내니까 실수 부분과 J가 붙은 허수 부분으로 나타나지네요. 자, 이것을 복소수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 복소수의 크기를 나타내요. 크기는 루트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이 바로 임피던스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R의 제곱 플러스 루트 XL의 제곱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는 204인 100πt의 교류 전압에서, 교류 전압은 먼저 모양을 알아야 되겠죠. 모양을 알면은 시간 축상에서 원점을 지나는 물결파의 모양입니다. 이 물결파의 모양은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바뀌는 데 따라서 그 크기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순식값으로 나타냅니다. 순식값 V는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볼트로 나타낸다. 그리고 앞에 V는 여기 최대치고, 최대치는 반복이 되는 한 주기에 있어서 최대값이 Vm이죠. Vm. 자, 그리고 오메가는 각속도 2πf고, 세타는 위상각이 되겠습니다. 위상각, 위상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E가 E나 V나 전압의 순시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문자로 썼습니다. E는 2배 사인 100πt다. 이 순시치를
이 기본형에 비추어 봤을 때 Vm 자리에 200이 있고요. 여기서 100파이t가 어때요? 오메가 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입니다. 그럼 이거는 시간이고 세타는 없죠. 그럼 세타는 제로다라는 것을, 위상각은 제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순시치가 주어지면은 그 파형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최대값, 그리고 주파수, 위상각 세 가지 부분으로서 알 수가 있는데, 자, 20번 문제에서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t를 600분의 1초라고 했을 때 순시값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오메가가 100파이고 시간이 600분의 1이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100과 600분은 계산이 되죠. 그래서 6분의 파이가 되더라.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몇 도냐 할 때 파이는 호도법에서 180도죠. 그래서 6분의 180도.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200 곱하기 사인 30도라는 얘기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순시치는 10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기 이론 부분이죠. 예,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전기 기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